야, 이 토트넘이 이제 4강 갔잖아요. 그죠? 네. 아, 다행이야. 우리 소니 좀 부상당해가지고, 나 이거 못 뛰었을 때 독일 원정. 아, 이거 시즌 빨리 끝나면 어떻게 했나 했는데, 예. 계속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 결정됐죠? 노르웨이 보대. 예, 보데글림트요. 거기 이제 됐는데, 일단 그 팀 어떤지. 왜냐면 좀 궁금해, 사람들이. 예. 뭐야, 이 팀? 어떤 팀이야? 볼 수밖에 없어. 노르웨이에서도 약간 신흥 강자거든. 역사는 오래됐지만. 네. 그러고 보니까 노르웨이 팀이 유럽 클럽 대항전 4강 간 게 이게 처음이라는데. 예, 최초입니다. 원래 그 뭐 로젠볼이나 좋은 팀들 많았잖아. 근데 이제 그 로젠보리가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간 적은 있거든요. 어쨌든 참 이게 유로파 리그 야 4강 이건 사실 굉장히 이게 이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래가지고 와 막 토트넘도 4강 2008년 이후에 우승이 없었는데 우리 소니도 커리어에 우승 없다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일단 4강까지 밟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 이번에 토트넘이 독일 원정 가서 실리 축구, 수비 축구 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포스테코로 감독 띵장 아니냐 이 정도 명장 아니냐 왜 그동안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냥 또 역시 포스테코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싹 그냥 또 이미지를 그냥 한번 또 구겼습니다. 자 요건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골드가 전한 건데 경기 끝나고 토트넘의 포스테코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대요. 자 불행히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를 좀 더 오래 참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죠. 이 얘기 뭐냐 이런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당신들 그 대다수 있죠?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저랑 계속 또 동행해야 돼요. 네. 나 꼴보기 싫다고 그랬지? 나 계속 봐야 된다. 너무 한 거야. 굳이 안 해도 잠시 될 나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 약간 좀 보니까 이 전에 약간 긁힌 게 있나 봐. 예. 아 뒤끝이 있네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다려야죠. 그래. 예. 결과 내면 또 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또 사과에서 똑 떨어져 봐. 그러면 또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지. 예. 음. 굳이 저 얘기를 했나 싶긴 한데. 지난번에도 괜히 예. 홈팬들에게도 귀 갖다 대가지고 야, 더 떠들어봐 예. 막 그랬잖아. 저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 시즌 끝나고 유로파리그 우승과 상관없이 경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 얘기하는 거면은 마치 진짜 확정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치. 조금 더 오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아, 그렇지. 예. 그런 느낌이. 나 뭔가- 뭐 잘릴 줄 알았지? 나 좀 더 오래 봐야 돼.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나 어떻게 돼도 잘릴 가능성이 높아. 그냥 예. 생명 연장이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도 해석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게 나았다라고 봐요 이거. 좋은 날, 그냥 예, 좋은 얘기만 그냥- 해도 그냥 좋은 그러니까요. 분위기로 쭉 갈 텐데. 굳이 그러니까- 저거 하면 이렇게 또 사람들이 꺼내잖아, 말을. 그러니까요. 아이고, 하여튼간. 어쨌든 오늘은 좀 좋은 얘기만 해봅시다.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유로파리그 4강 그 대진이 결정났는데 일단 대진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대진인데 토트넘과 노르웨이의 보데그림트가 4강에서 만나고요. 예. 이쪽 대진입니다. 반대쪽 대진에서는 스페인의 빌바오 그리고 잉글랜드의 맨유가 붙습니다. 날짜는 저기 현지 시간으로 5월 1일과 8일 4강 1, 2차전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시간 말씀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입니다. 네. 요때 일단 1차전을 토트넘은 런던 홈에서 갔습니다. 런던에서 보데그림트랑 싸우고요. 5월 9일 금요일 새벽 4시에 노르웨이 보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데 홈에서 토트넘과 이제 2차전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노르웨이 사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런던에서 보데가 좀 작은 동네 같은데? 예, 완전히 작은 동네. 그것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니까 인구도 되게 작더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구장 수용 인원이 8,000명 조금 넘죠. 그래. 이따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유럽클럽 대항전은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다 조그마니까 그런가. 예, 사실 그가 브레멘도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좀 고생했던 게 그 유럽 대항전이 25,000석 이상, 30,000석 이상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에파에서. 구장을 확장하다가 그때 조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결국 웨즈, 멜트자크 이런 선수들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못 구하면 빌려 쓰기도 하잖아. 네, 그렇죠. 아탈란타가 그래서 뭐 산시오를 빌려서 쓰고 거기도 했죠. 근데 이 보데는 이 경기장, 홈 경기장이 한 8,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쓴다는 거 보니까
다른데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갑자기 경기장 지라고 해도 조그마하니까 재력적으로 그 인구 자체가 적어 너무 버리면 적으니까. 안 되죠. 그렇지. 그거. 그래서 그냥 익스큐즈 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바로 직항이 없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경유인데 선수단 이거 일반 비행 안 타지. 전 세계 띄우지. 아까 뭐 채팅창 내용들 보니까 뭐 2시간 반? 만약에 그가 직접 간다면은 전세기 띄운다면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다 비행 그렇지. 시간. 아니면은 이제 경유해서 경유하고? 가면은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선수단이 하시더라고요. 그 일반 비행기 타고 경유 그렇죠. 안 합니다. 예. 토트넘 전 세계 띄울 겁니다. 그만 2시간 반 정도 걸리려고. 돈 아끼려고? 아니 전 세계 띄워요. 전 세계 띄울 거고.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빌바오와 메뉴도 1차전은 빌바오의 홈입니다. 예. 시간 동일해요. 예. 5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 2차전이 맨유 홈에서 5월 9일 새벽 4시 이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반대쪽 대진 빌바오와 맨유 경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뭐 우리가 이제 맨유는 잘 아는데 빌바오 스페인 라리가에 현재 한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빌바오는 어떤 팀입니까? 빌바오는 뭐 일단 바스크 순혈주의로 유명하죠. 바스크 순혈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인은 지역 색깔이 굉장히 강하잖아. 예. 뭐 카스티아, 마드리드 중심에. 예. 그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예.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바스크. 예. 그 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해방 투쟁 이런 거 심하게 할 때 무장 투쟁으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예. 무서운 동네예요. 뭐 피카소 그 유명한 그림도 있죠. 그래 맞아요. 예, 폭격당한 그 그 그림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바스크 순혈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해드리면 그 지역 출신의 선수만 쓰는 예. 그런 되게 이제 갖고 있었죠. 바스크 혈통이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그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지. 예, 둘 중 아니 어릴 때부터 거쪽에서 있거나 그거 아닌 이상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뭐 레알 소시에다드도 같은 바스크에 있지만은 빌바오가 더 심해요. 이순혈주의가. 그래서 빌바오가 더 빡빡하게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오케이. 그럼 네. 이제 바스크 순혈주의를 갖고 있고 또 축구적으로는 지금 발베르데 감독, 바르셀로나 감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감독인데 사실 빌바오 레전드죠. 그렇지. 빌바오에서 선수 경력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빌바오 감독을 했었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가서 실패하고 다시 빌바오로 돌아와가지고 예 2022년부터 또 이제 빌바오 감독을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은 아무래도 이라올라, 플릭 이런 감독들과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하인케스가 이제 예전에 빌바오 감독을 1990년대 중반에 맡았을 때 하인케스 그 유명한. 그 하인케스 밑에서 선수 경력을 말년을 보냈고 그리고 은퇴하고 지도자 수업도 하인케스 밑에서 코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인케스의 전술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미넨에서 뭐 엄청난 성과를 냈었죠. 하인케스가.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발베르데의 제자가 이라올라가 선수 경력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코치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였죠. 플릭도 그 어쨌든 그 라인이니까. 그러면 하인켄스, 그다음에 이라올라, 그다음에 이제 뭐 플릭 요 어떤 계열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압박 축구를 합니다. 맨유 쉽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속도 축구하고요. 속도와 엄청난 압박. 어허. 그래서 성적 좀 좋은 거고. 성적 괜찮게 내고 챔스권에 있죠. 갖고 있는 거고. 특히 이 팀에 이제 뭐 니코 윌리엄스랑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 그 공격 그들이 이제 공격을 조금 빠른 속도로 휘젓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 쪽에서 움직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비진도 상당히 괜찮아요. 수비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그 지난 유로 때도 나왔던 비비안이냐는 비비안이라는 수비수도 있고 센터백도 있고 또 이제 우나이 시몬. 그렇지. 골키퍼는 시몬이지. 스페인 대표팀 레귤러 골키퍼죠.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에도 뭐 오이안 산체트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여기. 선수 구성 개인도 좋고 감독의 어떤 발베르데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도 굉장히 속도감이나 압박이 좋기 때문에 쉬운 상대가 아니다. 거기다가 발베르데 감독 밑에서 오랜 기간 단련된 팀이다 보니까 완성도나 이런 것도 좋겠네. 심지어 바스크 순혈주의잖아요. 여기는 선수가 잘 안 바뀌어요. 조직력 좋지. 영입도 제대로 안 되지만은 이적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뭔가 동기부여 같은 것도 굉장히 세겠다.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8강 과정을 놓고 보면 물론 상대가 레인저스긴 했는데 가장 수월하게 올라온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들은 빌바오가 현재 그 유로파리그에 올라와 있는 팀들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8강전 앞둔 시점에서도 우승 후보 1순위가 많은 배당에서 빌바오였어요. 아, 야 그럼 맨유는 이거 굉장히 간신히 올라왔는데 또 제일 센 팀 만나는 거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어. 거기다가 빌바오가 사실 근데 유럽 대항전 우승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아, 라리가 전통의 명가잖아요, 여기가. 아하.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유럽 대항전 우승은 없는데 결승 2번 갔거든요. 아하. 그 중에 그가 UEFA컵 한 번, 유로파리그 한 번인데 유로파리그 결승이 우리가 그 잘 기억하는 비엘사 감독 때 아, 그때 맨유 박살내고 올라갔었다가 결승에서 이제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졌었죠. 아 맞아 기억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빌바오도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우승은 없다. 이전이 없었다. 예. 이번을 노리는 거다. 예. 자 맨유는 이번에 정말 프랑스의 리옹하고 매우 극적인 승부였어. 물론 막 환희 막 엄청난 그 맥과이어 골 넣고 막 난리 났어. 이번에 막 방패로 골 못 넣었던 애들이 예. 막 우가르트 그러니까요. 골 넣고 막 예. 마이누 골 넣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 자체는 되게 환희야. 네. 막 뒤집어졌다가 다시 골 넣었다가 다시 뒤집고 연장전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상대가 한 명 퇴장당했는데 그 연장전 가가지고 그렇게 실점하고 그랬던 건 문제 아니야. 거기다가 홈 경기인데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2대 2 동점을 허용한 것도 문제였고 예, 거기다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2골을 더 연장 그렇지. 전에 허용했지. 먼저 실점을 한 것도 문제이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공격수는 골을 못 넣었다. 호일루는 오늘도. 지르크지가 시즌 아웃. 예. 그런 상태에 이제 호일룬이 전방을 쓰면서 부페와 가르나초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앞쪽에서는 여전히 골이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나마 그래도 부페가 뭐 페널티킥으로 골 넣기도 하고 활약상도 좋았고 가르나초도 최근에는 올라왔어요. 그렇지. 가르나초가 확실히. 아하. 근데 호일룬이 터줘줘야 되는데 특히 그치. 지르크지가 없기 때문에 아하. 호일룬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빌바오와 맨유의 어떤 상승이라고 할까요? 붙었을 때 어디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빌바오. 그러니까 만약 다만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리그도 힘을 조금 쏟아야 되는. 네, 그러면은 체력 관리 부분에서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누가 이길 것 같아? 뭐 야, 너 오늘 점심 내기 할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빌바오 쪽이 좀 많이 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하지만 빌바오도 그런 변수는 있다. 네. 그죠? 반면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그 끝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유로파 리그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맨유는 사실 이번에 졌으면 그 리옹한테 시즌 끝나는 거였어 그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나머지 프리미어 리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순위가. 그러면 이제 모든 힘을 맨유는 다 집중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어쨌든 맨유도 2차전을 OT에서 한다는 거는 이번 경기처럼 뭔가 다시 뒤집어 본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2차전 홈에서 좀 낫거든. 1차전은 조금 버티기 해야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2차전 홈이 이래저래 그래도 유리한 면이 많은 게 1차전을 조금 그래도 특히 열세에 있을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하면서 플랜을 조금 가져가기가 쉬운 맞아.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모림의 그런 전략적인 이제 구상이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럼 토트넘으로 가볼게요. 일단 보대 얘기 한번 합시다. 보대 그림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알기 좀 어려워. 네. 좀 노르웨이에 있는 팀이고 창단한 지는 100년이 넘었더라고. 네. 1916년 100년이 넘은 팀인데 사실은 그동안은 약간 2부에 있다든지 그렇게 잘 나가는 팀이 아니었어. 예, 그러니까 뭐 1970년대라던가 80년대에 뭐 그 컵 위너스 컵이라던가 UEFA 컵에 나온 적은 있긴 해요. 그렇지. 하지만은 그렇게 잘 뭐 모르지, 근데 늦게까지 사실.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2016년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었어요. 그래서 17년에 승격했다는데. 예, 17년에 승격했고 그리고 우승이 한 번도 리그 우승이 1부 리그 우승이 없었다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 4번이나 우승했던데? 네, 그러니까요. 2020년부터 하면은 5번의 우승 중에 4번의 우승을 휩쓰는 거야. 2022년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우승을 한 건데요. 그렇죠. 2022년만 못하고. 예. 여기에 중심에는 이제 뭐 디렉터를 맡았던 아스문드 비에르칸과
이제 그 감독인 크누트센의 공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저번에 그러니까 단장과 쉽게 얘기하면은 감독이 팀을 잘 구성을 했다. 일단 비에르칸이 2017년까지 감독을 맡았었어요. 아, 감독했던 사람이 디렉터 됐구나. 예, 감독이 맡으면서 2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올리자마자 또 이제 나름 성과를 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디렉터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 부임한 쿠누트센이 맡자마자 팀이 계속 2위 아니면 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과 조직력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네. 거기다 쿠누트센 감독은 굉장히 이 사람이 전술적으로도 평가가 높거든요. 어허. 전술적으로 높아가지고 아약스 감독 제의도 받았었어요. 아, 감독이 좋은 감독이네. 예, 근데 그 제의를 거절하고 팀에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팀을 지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쨌든 8강에서 보데그림트가 라치오라고 하는 어쨌든 만만치 않은 팀을 꺾고 올라왔다는 예. 것만으로도 쉽게 볼 수는 없어. 예, 거기다가 이 팀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 사실 홈에서 정말 강하거든요. 아, 그렇다며? 왜냐면은 예, 여기가 날씨도 춥고 노르웨이에서도 좀 위쪽이니까. 예. 어. 그러니까 뭐 4월에도 높아봤자 10도 그리고 영하까지도 자주 내려가고 아. 5월에도 영하로 내려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영하 3.5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잔디도 인조 잔디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인조 잔디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원정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못하지. 예, 그래서 당장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그 설영우와 황인범 선수의 집에 있다가 1차전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면서 탈락할 뻔했어요. 아, 그때는 그러면은 황인범이 지배지다 있을 때. 예, 근데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본선 진출하면서 황인범이 페이노트로 이적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번에- 그것까지 확정 지어주고 나서. 라치오도 사실 원정 가서 진 다음에 홈에서 뒤집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못 뒤집은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정에서 0대2로 졌기 때문에 홈에서 3대1로 이겼음에도 승부차기까지 간 그치, 거죠. 연장 승부차기까지 간 거. 그리고 2021-22 시즌에 로마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했었는데요. 무리뉴 때. 예, 리그 페이스 그 조별 리그에서 보데글림트랑 만났거든요. 보데글림트 원정에서 1대6 대패를 당했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16강에서 또 만났거든요. 그때도 원정에서 1대2로 패했는데 홈에서 승리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올라갔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일정을 얘기했는데 토트넘이 1차전이 5월 2일 홈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무조건 이겨놔야 되네. 그것도 되도록이면 좀 점차가 크게. 아, 홈에서 예. 그치.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죠. 그래야 2차전을 노르웨이 보데가 동네거든요, 이름인데. 예. 이 원정을 갔을 때 여기서 어쨌든 부담감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겠네. 예, 여기 원정은 정말 지옥의 원정입니다. 그 인조 잔디도 그렇고 이번 라치오하고의 1차전 보데 홈 경기에서도 폭설이 내렸어요. 경기 전에. 물론 이제 5월 초긴 하지만은 모른다는 거거든. 예. 그리고 사실 인조 말이죠. 예.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들 인조 거의 안 밟아. 안 밟아봐요. 아니, 우리 그 FA컵에서 맞아. 오브리그 팀하고 붙었을 때 맞아. 그때 결국 잔디 적응 못 해가지고 되게 헤맸었잖아요. 우리라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나 우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대를 얘기야. 토트넘이 오브리그 팀 상대로 그때 인조였잖아. 예, 고전하다가 연장전에서 간신히 이겼잖아요. 아, 그래,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렸을 때 인조를 좀 쓰긴 하지만 예. 아니 그쪽 유럽 애들이나 아니면 뭐 저 정도 잘 차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국도 유럽도 그냥 다 잔대 찹니다. 네. 그러니까 인조가 이게 바운스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되게 저 고생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021-22 시즌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돌풍을 썼을 때 핵심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에 이제 하우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AC 밀란 갔는데. 노르웨이 국대 뛰었던 친구 아니야? 네, 그렇죠. 그치? 현재 노르웨이 국대죠. 밀란 가가지고 망해서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망해서 현재 임대로 다시 여기서 돌아왔어?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파트릭 베리라고 이 선수도 이제 노르웨이 국대인데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랑스 갔는데 망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비에르칸 디렉터 얘기했죠. 아들인 프레데릭 비에르칸 있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그때 성공해가지고 헤르타 베를린 갔다가 망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망해서 백한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런 리그로 갔다는 거는 재능이 있다는 거지. 그건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조직력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렇지. 그 선수들이 그렇지. 떠나서 망했지만 결국 돌아와가지고 아하. 발 맞췄던 선수들, 그러니까 그렇지. 선배 후배들이 발 맞췄던 선배 후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기록 봤거든.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팀 득점이 보대가 3위야. 네. 가장 많은 게 리옹 29골, 맨유가 28골, 보대가 27골. 근데 그러니까 하나 차이인데 물론 경기 수는 두 경기를 더 많아요. 네. 아무래도 밑에부터 치르고 올라왔으니까. 근데 경기당 골을 봤더니 1.9골이야. 네. 지금 토트넘이 5위더라고 22골로. 토트넘 12경기를 치러서 봤더니 경기당이 토트넘 1.8골, 보대가 1.9골.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보대가 공격력이 좋나 봐. 공격력이 좋다라기보단 홈에서 터진다. 아, 결국 그게 다 홈이구나. 네,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아, 홈에 오면 막 상대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구나. 그 인조나 막 그런 어떤 환경이나 날씨 이런 것 때문에. 네. 마무리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 창출이라던가 기회 창출을 좀 잘하고요. 압박도 굉장히 잘하고 많이 뛰어요. 토트넘이 사실 뭐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니까 원정 갔을 때가 특히 조심해야 되겠네. 네. 데뷔 중에 되게 싸우는 팀이에요. 데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뭐 인조에서 훈련을 해야 되나? 그래도 저는 뭐 그러니까 홈에서 대승 거두면은 아, 아니 근데 차라리 그 보대 같은 팀은 1차전을 원정에서 갖는 게 더 편했을 텐데. 그렇지. 2차전을 좀 더 계산할 수 있었는데. 네. 뭐 어떻게 지금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사실 그래도 아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도 네. 뭐 대신 빠는 있는 거지 뭐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래. 보대가 사실 준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역사고요. 그 역사니까. 노르웨이 다만 그런 근데 팀이 없었대. 보대 이거는 또 고려할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떤 팀보다 좋아요. 왜냐? 이제 시즌 리그 시작하고 여긴 춘추제거든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우리지 우리. 딱 2경기밖에 안 했어요. 3월 30일 날 첫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4월 5일 날 두 번째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유럽 대항전밖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배려했다던데? 저 외신 찾아봤더니 네. 이거 하라고 리그도 늦게 출발해서 별로 뭐 체력도 많이 세이브돼 있지만 또 이거 집중하라고 노르웨이 리그 자체에서 약간 좀 일정 조정해줬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막바지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이 보대는 이제 시즌 시작해가지고 힘이 좀 남아들고 이것도 해야 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더욱 이제는 리그에서 좀 안배해야 된다. 자,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자, 토트넘이 그 5월 2일 보데그림트와의 첫 경기 네. 거기까지 두 경기를 남겨놨습니다. 4월 22일 토트넘 홈에서 노팅엄과 경기라고요. 네. 4월 28일 안필드 원정 가서 리버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사실 이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소니하고도 묶어서 얘기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토트넘은 사실 노팅엄, 리버풀 강한 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로테이션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되잖아. 저도 로테이션 대거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손민 선수 같은 경우는 노팅엄 전까지는 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노팅엄은 그냥 뛰게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리버풀 전에 이제 한 30분 정도 그치. 출전하게 하면서 예, 한 거기서, 반 게임 조금 예, 정도 예, 거기서 경기 감각 살린 다음에 홈에 와서 선발 예. 복귀하고. 예. 저도 그래서 만약 이 경기에 막 소니 너무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마라. 예. 뭐 좀 더 정확한 부상 업데이트야 이제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와의 독일 원정 앞두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부상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충 한 그래도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휴식을 좀 주자. 예. 다른 선수도 좀 주자. 예. 특히 소니는 요 노팅엄과 리버풀 경기 있는데 노팅엄까지는 쉬게 하자. 왜냐면 당장 우리 화요일 경기거든요. 예. 쉬게 하고 리버풀 경기 때 약간 강박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예. 그래서 토트넘은 어차피 남은 거 유로파 리그잖아. 그렇죠. 그래야 또 이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자, 마지막 한번 띄워줘봐요. 그 대진. 결승을 만약에 간다면 5월 21일 현재 시간으로 예. 저 빌바오야. 예. 맞아요. 빌바오 그래서 올라가면 자기 홈에서 결승이네? 빌바오가 더더욱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전력을 다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22일이 되겠죠, 새벽. 일단 빌바오의 결승전에서 하는데 저기 누가 올라갈지. 예. 야, 근데 저거 올라가면 저기 가시는 분들 꽤 되겠다. 그지? 근데 저 표 구할 수 있나? 저거 보니까 보데그림트도 표 구해서 가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동도 쉽지 않지만 노르웨이가 예. 경기장이 8,000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예. 티켓이 없을 것 같아. 거기다가 역사예요. 지금 그러면은 보대 전 주민들이 달려갈 거예요. 그러네. 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냥 봉준호 감독님 그냥 저희 우리 4강 결승전 다 나오시면 안 됩니까?
현장도 못 간다는데. 여하튼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거 뭐 있으면 워낙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일 테니까 네. 저희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